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향후 성장을 전망하며 지속적인 둔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인공지능 탑재를 예고하자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독일 자이스의 카를 람프레이트 최고 경영자와 크리스토프 푸케 신임 ASML CEO 등과 회동하며 공급망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네이버에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모 회사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처음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3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3월 무역 수지 적자는 694억 달러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22억 달러 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세 다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시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 탈선이 아니라 지연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국채금리 5%를 넘어가기도 했던 2년물 국채금리는 4.8%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나마 진정세 보여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빅테크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에 따라 애플 본장에서는 2%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무려 6% 넘는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퀄컴 10%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AMD도 각각 2%, 1%대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끌어주면서 나스닥 1.5%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도 견조하게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하락한 금리, 환율, 유가 영향에 장초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7% 넘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탄력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0.16% 강과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는 2687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세제 혜택 발표 부재 속 기대에 못 미친 밸류업 세미나에 하락했던 저 PBR 관련주 안에서는 금융주 일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한 네이버 3% 넘는 강세 나타나는 가운데 카카오도 1%대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주체가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포지션 바꾸다 현재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4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 이어가면서 25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홀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은 오늘 장중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가 현재 다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는 867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전방시장 수요 둔화 영향에 공장 가동률이 감소됐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리도공업은 올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5% 넘는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속 정유주도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매매 동향 안에서는 매매 주체가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3거래일 연속 같은
포지션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개인 현재 89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현재 35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AI 챗봇 관련주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은 감소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또 팀쿡 CEO는 내달 열리는 연리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기대감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개장 전에는 네이버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연결 매출액은 2조 5,261억 원, 영업이익은 4,393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볼 부분은 클라우드인데요. 하이퍼클로바 X 등 생성형 AI 솔루션의 본격적인 매출 실현의 기여로 전년 동기 대비 25%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AI에 관련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AI 챗봇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나오는 것은 플라리스 오피스인데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3%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리터도 강합니다. 7%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6%대 강세 보여주는 가운데 2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FOMC에서 나온 결과도 시장은 조금 비둘기 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금리 상단을 확인했다는 입장이 나타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오늘 초반에는 강하게 좀 출발을 했었는데 점차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PBR이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대 시장 장 초반보다는 힘이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빨간 불을 켜주고는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나요? 네, 저는 애플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뉴스를 좀 굿뉴스로 꼽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들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좀 화끈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거래일에서는 퀄컴이 애프터마켓에서 불을 뿜어주면서 시장의 상승 기조를 좀 만들어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또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FOMC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만들었었던 그리고 그런 이벤트들이 좀 일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진행을 해준다라는 이런 모멘텀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뭐 이제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또 AI에 대한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에서 우리가 기대한 거 이상의 무언가가 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AI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나스닥의 강세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이런 상승 트리거를 만들었었던 그런 요인들로 다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죠. 사실 오후 2시까지 됐는데 전거래일도 그렇고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이 합산해서 코스피에서 1,000억이 안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 대신 선물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급 변동성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에 고용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와 임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수급이 붙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또 본장에서 애플이 띄워준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상방을 뭐 하방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라는 요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이야기 굿뉴스로 알아봤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나요? 네, 간밤에 뭐 FOMC 관련된 해석이 실질적으로 FOMC가 진행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증시가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재해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이 갖다 붙이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애플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대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우리 경기 좋아. 라는 부분에서 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저점을 만들어 놨던 구간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추세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위치였는데 일단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이제 그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가와 이런 연동된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게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지 이걸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살짝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이제 한 차례 아니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뭐 외신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 꼭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불확실성이 이제 좀 산재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하는데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종목들 어떤 기업들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디에서 플레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결과를 시장은 재해석하고 나선 부분, 이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고요. 그럼 반면에 배드 뉴스도 있겠죠. 어떤 뉴스였을까요?
배드 뉴스는 사실 딱히 뭐 이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전쟁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그것도 나쁜 뉴스일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그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굿뉴스, 그 자체가 사실 해석을 재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꺾였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의 방향을 잡아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자고 나면 나쁜 뉴스로 변신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지금 시장에 뭐 그렇게 오늘만 봤을 때는 뭔가 큰 악재는 없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는 기사가 이제 7시 전후로 좀 이제 속보로 막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오늘 우리 증시의 좀 폭발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를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뭐 퀄컴과 애플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급등 나오는 이런 흐름들.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좀 일부 눌리긴 했지만 오늘 아마 또 본장에서는 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지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 심지어 바이오 쪽에서는 모더나까지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기조에서 나쁘지 않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올라간 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오늘 기술주들 중심에서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게 지수의 상승이 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뉴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번 시장에서 갑자기 왜 쏘지? 이런 흐름들에서의 좀 관망 흐름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서 오늘 좀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이런 유가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또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관세와 또 엮여 있는 비철금속 쪽이 이런 해운에 대한 물동량 부분에 이슈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오늘 비철금속과 또 해운주들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요인이 됐고요. 그에 반대로 좀 대형주들 딴에서의 상승 기조가 장 초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못 움직이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센티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확전보다는 뭐 유가나 이런 선물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크게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금일 시장의 수급의 변수를 조금 많이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로 좀 꼽아보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 부정적인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는 자전거입니다. 이 안에서 한국석유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속에서 석유주 관련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은 4.81%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리한 섹터 치아 치료와 관련된 섹터입니다. 2.89%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100% 무상 증자를 결정한 현대바이오랜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섹터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리한 섹터 인터넷 대표주입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카카오에도 훈풍이 함께 불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3%대, 카카오에서는 1% 후반대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섹터 전반에서는 2.4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 AI와 AI 챗봇과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AI와 관련해서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고를 하면서 섹터 전반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AI 섹터에서는 2.44%의 강세, AI 챗봇 섹터에서는 2.1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도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과 전력 설비와 관련된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간 시세를 이끌고
이끌어줬었는데 오늘 장에서 쉬어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해서는 2.27%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력 설비는 1.86%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 이후에 섹터별로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섹터에서는 1.56%의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은행 쪽에서는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을 이은 섹터 유리기판과 관련된 쪽입니다. 1.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HB테크놀로지가 여기서는 가장 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리한 섹터 마리화나 관련된 섹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마초를 현재 1급에서 3급 약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는 양상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이셨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가 네. 있었고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AI 챗봇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의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됐던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그 논리 자체는 이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타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커머스 매출이 7,034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를 했어요. 결국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어떤 시장의 마켓 쉐어를 좀 잠식해가는 그런 우려감을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갭 상승한 이후에 뭐 단기 차익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라인이라는 일본의 지분을 매각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뭐 지분을 대량으로 이렇게 뭐 매각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할 것 같지 않고 뭐 해봐야 뭐 50대 50에서 한 1%나 한 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이 얻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의 어떤 그 해외 성장 동력도 훼손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결국 웹툰에 대한 뭐 상장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금 네이버가 해외 그 웹소설 관련된 어떤 플랫폼을 인수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들이 향후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 IP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네. 했거든요. 이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인수를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사명이 리노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폴라리스에 인수되기 전에 인수한 어떤 그 벤처 회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AI 음성 인식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이렇게 챗 GPT라고 해서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 AI가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사람들이 이제 편하다면 편할 수 있겠지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제자리에 AI가 앉아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결국은 이제 채팅에서 음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좋게 나왔잖아요. AI 투자한 부분이 네. 결국은 이 오피스 관련해서 AI를 접목시킨 부분에서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이쪽 그룹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 실질적으로 AI를 접목한 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같이 오늘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챗GPT, 뭐 AI 챗봇, 뭐 그리고 뭐 네이버 이 정도 일단 상승 쪽에서는 관심이 갔고 전선이나 전력 설비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구리 가격이 한 이틀 정도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저항단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뭐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들 최근 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네. 때문에 뭐 쉬어가는 흐름이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섹터 그리고 하락 섹터 좀 아울러서 설명을 전해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흐름이 눈에 띄셨어요? 네, 저는 유리기판에서의 좀 조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좀 돌았던 산업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서의 좀 한 사이클이 일단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뭐 CXL도 일부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이제 소켓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거기다 이제 소켓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와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특히나 모바일 쪽으로 연관이 되는 쪽에서의 소켓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나 퀄컴에 대한 이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모바일 쪽에서의 뭔가 흐름에서의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키워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모바일 쪽에 매출 비중이 좀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10% 정도 매출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또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반도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HBM을 좀 필두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IT 모바일 기기 쪽에서의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후순위권으로도 밀렸었던 이제 소켓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뭐 기판 쪽에서의 이런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수급의 기조가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리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정거래의 이슈가 좀 나왔죠. 네. 이제 마약 단속국에서의 이런 이제 마리아나의 등급 자체를 1급에서 이제 3급으로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게 백악관에서 결국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이슈가 미국에 있는 전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등급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게 복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의료용 쪽으로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추가적인 법안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산업군에서는 마이너스 1%대 흐름대 초반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급등 나온 거에 비해서는 뭐 큰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슈 자체가 한동안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 특징적인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롯데칠성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다지 좋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를 쏟은 부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 실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뭐 주가 반응 전혀 없는데요. 네. 사실 이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오거나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 좀 움직여주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음식료 섹터 자체가 원래 그렇게 막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수출 관련해서 네. 이제 좋은 실적들을 보이거나 뭐 성장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무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다든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지는 형태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뭐 기존의 비인기 종목 내에서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위치는 사실 이것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라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음식료 섹터 내에서의 롯데칠성을 굳이 우리가 뭐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오히려 수출과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원자재 관련해서 어떤 스프레드 마진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지난달 한번 돌아보니까 이 업종 이제 음식료 쪽에 가장 많이 뛰는 모습이 나타났고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본부장께서는 음식료 섹터 어떻게 전반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뭐 수출 데이터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방이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산업군들을 뒤늦게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룸 자체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음식료 쪽이 뭔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산업군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좀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뭐 물론 이제 라면의 수출 기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6년 흐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료 쪽이나 이런 곡물 쪽에 대한 가격들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이런 할인율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또 영향도 받을 것이고 기후가 지금 계속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작년 대비 늘어난 그 폭 자체가 엄청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삼양식품이라든지 기업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적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사실 후행 지표고, 그러한 실적에다가 똑같은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더 붙어줘야 이게 상승 여력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음식료 부분에서 그런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불안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경기 방어적인 부분에서 실적까지 좋으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번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좀 차익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리포트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 주가가 굉장히 저점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주류 관련된 위스키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주류 쪽으로 같이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속도 부분은 조금 더딜 수 있다가 공통적인 리포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여유를 가시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않을 거면은 좀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품 산업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너무 고점에 있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거 아니어도 지금 볼 때가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 계획은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으면 투자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한데 이 계획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뭐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지금 어떤 그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각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 그러니까 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도 50% 이하로 줄인다라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 중국 같은 경우 어떤 이제 저가 배터리에서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 배터리로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과연 이제 국내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경쟁력을 보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따라와주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그 기술을 중국이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을 내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술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는 상황에서의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는 지금 사실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일단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는 그런 시점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익단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그대로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주가의 흐름은 좀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더 가져가지 싶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하죠. 주도 산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에서 이제 주로서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보통 한 1년 반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대시세 이외에는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게 네.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린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의 성장성은 있겠지만 주가는 조금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셨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에코프로는 사실 최근에 또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막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네. 이긴 하죠.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도 조금은 뭐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리튬이야 뭐 사실 얘기는 시끄럽게 나오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쪽이 워낙 네. 핫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사실 자율주행도 좀 공부를 뜯어서 해보시면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최근에 위성이나 이런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분명 자율주행 쪽으로는 뭔가 시장에서의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면 또 가격적인 흐름들이 높아질 거고 센티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자동차에 대한 총 Q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상 2차 전지에서는 저점이다라고 보기는 아직도 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엮여서 거기에 따라 이제 긍정적인 투자 심리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간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는 충분히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고 장기 이동평선들도 다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려면 정말 명확한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이런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 좋지만 지금부터 장기적인 포트로 형성을 하셔가지고 뭐 나는 내 전체 자산의 20% 30%를 형성할 거야 라는 관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런 반등들 노려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원픽 섹터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나요? 사실 이제 타이틀은 PCB로 달려 있는데 저는 그냥 애플 관련주, 애플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지금 던져 놓은 얘기들이 상당히 네. 이 관련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모바일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10%의 매출 감소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주주 환원 정책이나 추가적인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 안에 온디바이스 쪽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AI를 바탕으로 AI 쪽에서 지금 갤럭시 24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로 해서 AI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단연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BH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LG 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임에는 틀림없고 또 이제 자율주행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강한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 벌써 여러 번 상승 급등이 나왔고요. BH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일 처음으로 거래량 동반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의 상승 기조들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갭을 만들고 대량 거래량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이제 또 리포트들이 또 나왔는데 사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6,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급등이 15% 나와서 주가가 2만 원대예요. 2만 원, 2만 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방여력이 30%나 넘게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북미 이제 애플의 그런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또 이제 PCB 쪽에서의 이런 점유율 경쟁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BH의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성수기 기간이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BH도 전장 쪽에서의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과 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목표 주가가 하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전보다는 좀 상승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로는 21,8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21,200원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려서 22,500원까지 1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로는 24,200원에 이 갭을 만들면서 좀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급상승이 나오면 하락 갭을 메우는 기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차로는 24,2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끌고 가는 부분에서의 변수 포인트는 WWDC에서의 모멘텀이 너무 없다. 그랬을 네. 때는 빠르게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6,5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해보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는 BH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주가 좀 조정 받았다가 이제 저점 잡고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고요. 지금 시장을 좀 보시면 뭔가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들이 좀 많이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는 좀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이 또 하나 잡혀 있습니다. 우리 그 5월 초에 잡혀 있었던 뭐 암학회 관련해서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이제는 5월 말 ASCO라고 해서 미국 아스코아케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임상종양학회 요게 이제 또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 관련된 어떤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요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뭐 철강 관련해가지고 알루미늄 네. 관련해서 뭐 미중 관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 섹터 단에서도 또 CMO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 어떤 뭐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만약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움직일 때 이런 이제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한 차례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그 HLB가 사실 제약바이오 네. 섹터는 좀 주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5월 16일 날 이 FDA 임상 3상 관련해서 승인이 나냐 안 나냐 네. 하는 그런 일정도 잡혀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삼청단 제약도 괜찮은 흐름이었고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ABL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가 요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임상 종양 학회 여기 네.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임상 3상 정도 나와야지 이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텐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이중항체 관련해서 PD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PD-L 뭐 네. 1.4 뭐 네. 1BB 이중항체라고 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따른 어떤 모멘텀, 주가 최근에 보시면 뭐 4월 중순부터 해서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의 뭐 저항단 돌파하면 시세 한번 분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정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월요일 날 저희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롱 위켄드 앞두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시장 남은 시간 안에 좀 조정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종가까지 좀 충분히 기다리신 이후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뭐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전고점 저항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자. 네. 28,4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한 5% 정도 잡고 간다 보시고요. 24,500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ABL 바이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양대지수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실적은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차트 그리고 수급은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 강도는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 갤럭시 A 시리즈의 OLED 적용 및 판매 호조로 인해 계절성을 상쇄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오늘 장중 1%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아쉬운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3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차트는 70점 받았고요. 실적과 신호 강도는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은 60점, 수급은 5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2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넷마블 MMORPG 아스달 연대기는 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5위를 기록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순위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오늘 장중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87% 하락세 보여주면서 5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실적과 모멘텀, 신호 강도는 모두 70점 기록한 가운데 수급과 차트는 6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8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 줄었으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주 잔고와 이익 체력을 봤을 때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장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다소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 넘게 하락세 보여주면서 1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나의 포착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 후에 AI주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순환매 속에서 소켓과 기판주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음식료주의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지만 투자 매력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